안녕하세요. 사회 1학년 사회 노트 필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4단원 다양한 세계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중단원 1번 다양한 문화 지역 내용입니다. 중에서 오늘 우리 두 번째 자시 문화적인 차이는 왜 발생할까? 에 대해서 오늘 수업해 보겠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왜 발생할까요? 우리와 다른 문화는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이 제목을 조금 더 쉽게 다르게 적어보면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볼게요. 문화적 차이가 왜 발생할까라는 제목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문화의, 다른 종교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과 어떻게 다른 모습이 나타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오늘 빨간 글씨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우리와 다른 모습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 환경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대 기후 지역에 살고 있죠. 그런데 온대 기후를 제외하고 나머지 건조 기후, 열대 기후 또는 툰드라, 한대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날씨 때문에 우리와 다른 생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화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여기에 속해 있겠죠. 그리고 자연에는 뭐 지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기후 또는 식생, 식물들의 모습 또는 뭐 토양 이런 것들이 다 자연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자연에 적응해서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또는 자연을 이용하면서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 적응하고 자연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봐서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연 환경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날씨입니다. 기후와 그리고 어떤 나무가 있는지 나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연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영향 1번 자연 환경에 따른 영향은 의식주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텐데요. 옷과 관련된 문화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열대 기후입니다. 열대 기후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 우리 배웠죠. 우리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온도가 매우 높고 습도가 또 역시 매우 높습니다.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힘든 기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옷은 당연히 몸에 달라붙지 않는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옷을 입겠죠. 그래서 이런 반팔 티셔츠 중에서도 통풍이 잘 되는 반팔 반바지를 많이 입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추운 지역 한번 볼게요. 추운 지역의 대표적인 곳 툰드라 기후죠. 툰드라 기후는 한대 기후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온도가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아주 두껍고 따뜻한 옷을 입을 겁니다. 예를 들면 술록에게서 가죽을 얻어서 이런 옷을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술록이 등장을 하고요. 뭐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한 긴 팔, 긴 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있겠죠. 모자도 사람들이 이렇게 두꺼운 털 모자를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런 옷들을 입겠죠. 다음 마지막 건조기후 볼게요. 자, 건조기후는 일단 특징이 열대기후랑 비슷하게 온도가 매우 높긴 하지만 여기는 여기랑 반대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습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햇볕을 가리는 게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이었는데요. 어떤 옷이었냐면 열대기후랑 다르게 여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얇고 긴 옷 그리고 밝은 색의 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야 태양빛을 반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사막에 있는 사람들, 그 돈 많은 만수르 이런 사람들 보면 온몸에 이렇게 길쭉한 이런 옷을 입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치마처럼 생긴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온몸을 가리는 겁니다. 됐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연환경에 따른 문화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간단한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일단 비가 많이 오는 곳과 비가 적게 오는 곳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강수량이 높은 곳 그리고 강수량이 낮은 곳.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식량 장르 두 가지가 쌀과 밀인데요. 자, 요것들이 온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잘 자라는 곳 그리고 강수량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잘 자라는 곳, 못 자라는 곳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강수량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강수량이 매우 높고 온도가 매우 높은 아시아의 계절풍 지역 이런 데서 우리나라도 여름에 온도가 높고 뜨겁죠. 그런 데서는 쌀이 아주 잘 자랍니다. 쌀은 그런 곳에서 잘 자라요. 온도가 매우 좀 뜨거운 시기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이런 데서는 쌀을 이용해서 밥이나 또는 쌀국수를 만들어 먹죠. 자, 반면에 이제 강수량이 낮고 좀 추운 지역에서는 쌀보다 이 밀이 추운데도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오히려 조금 서늘하고 비가 안 와야 얘는 또 잘 자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또 밀을 이용해서 빵을 먹는다. 우리는 밥 한 공기 이렇게 먹는 반면 얘네는 빵을 먹는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 문화도 기후에 따라서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다음 세 번째로 주거, 의식주라고 하죠. 집 문화에 대해서, 가옥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세 가지로 또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냉대 기후입니다. 우리 냉대 기후 기억나나요? 온대와 툰드라 사이에 있는 겨울이 좀 더 추운 지역이었는데요. 냉대 기후에서는 타이가라는 그 소나무 같은 통나무들이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소나무 숲이 많습니다. 그거를 타이가라고 하고요. 이렇게 잎이 뾰족뾰족한 나무들을 침엽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침엽수가 숲을 이룬다 해서 침엽수림을 타이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지역에선 당연히 통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통나무 집을 사람들이 짓고 삽니다. 그 집 주변에 어떤 재료가 많으냐에 따라서 집의 모양도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통나무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통나무 집. 다음 건조기후 지역에 보겠습니다. 건조기후 중에서도 사막을 볼 텐데요. 자, 건조기후 지역의 사막을 구분하는 이유는 밑에 스텝을 또 적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조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식생, 아예 없습니다. 식생이 빈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무가 아예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 많은 흙을 이용해서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흙벽돌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창문이 작고 벽이 두꺼운 그런 집 우리 봤었죠. 이런 집을 짓는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제 스텝인데요. 건조기후 중에서 스텝 또는 툰드라, 아주 추운 이런 기후 지역의 내용을 보면요, 이 지역은 나무가 별로 없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목을 한다는 점입니다. 유목은 우리가 이동을 하는 거죠.
가축들이 풀을 먹기 위해서 가축들을 따라서 풀이 나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식 가옥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집을 지었다가 쉽게 또 없앨 수 있는 이동식 천막집, 이런 형태. 그래서 나무 조금 있는 거랑 이런 걸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놓고 주변에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덮은 이런 집이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유목을 통해서 가죽을 얻고, 자, 그래서 이동식을 할 수 있는 가죽을 이용한 집, 이동식 천막집 이렇게 짓는다. 지금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의식주가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 즉 경제적인 차이 또는 사회적인 환경. 요거 사실 빨간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요거 때문에 생기는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제니까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줄게요. 이것도 이렇게 빨갛게 위에 자연 환경과 반대로 이제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어떤 문화의 모습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경제 수준의 차이. 자, 아마 뒷장으로 쭉쭉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1번, 일단 경제가 아주 발달한 곳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주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도시, 서울 같은 대도시가 되겠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자, 이런 지역에서는 주로 우리가 봤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높은 빌딩이나 높은 건물들이 많고, 또 교통이 좀 복잡합니다. 차가 많죠. 그리고 대신에 아주 편리한 생활을 합니다. 편의점도 많고 각종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즉 이런 식으로 종합해 보면 약간 도시에서는 현대적인 생활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문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제적인 수준이 낮고 자연에 가까운 그런 곳은 어떤 모습인지 볼게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시골이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들, 이런 곳이 이제 속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곳은 아주 깨끗한 자연이 보존되어 있고요. 또 여유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여러 가지 편의점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요 세 가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전통적인 생활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모습, 이렇게 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문화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복잡하고 현대적인 생활, 깨끗하고 여유로운 자연 친화적인 전통적인 생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사회적 종교에 따른 차이인데요. 자, 요거는 한번 일단은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고 좀 조그맣게 그려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이 페이지 안에서 끝내볼게요. 다음 두 번째, 사회적, 특히 사회적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종교에 따른 차이, 문화 차이에 대해서 볼게요. 이게 사실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크리스트교. 우리 크리스트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거고요.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성당에 다니는 카톨릭,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개신교, 이것들을 합쳐서 기독교, 영어로는 크리스트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자, 간단하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성당과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당과 교회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징적인 모양이 있죠.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이런
뾰족한 멋있는 성당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위에 이렇게 십자가가 달려 있는 이런 건축물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교의 특징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교와 이제 비슷하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데요, 이슬람교입니다. 자, 이슬람교의 특징은 여기에서는 이제 기독교 크리스트교에서는 성전을 성당이나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슬람교의 성전은 성당이나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모스크라고 부릅니다. 모스크는 이슬람교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지붕이 동그란 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성전 주변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탑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첨탑. 이슬람교 사원은 돔형 지붕과 첨탑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사원이 생겼는데 이렇게 네모난 거 위에 지붕이 이렇게 동그란 모습이고요. 그 주변에 뾰족뾰족한 탑이 이렇게 있다. 이런 탑들을 첨탑이라고 합니다. 뾰족할 첨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를 좀 제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돼지고기 금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었다, 모르고 속여서 장난쳤다, 그럼 정말 심각한 싸움이 나게 됩니다.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술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이 오히려 커피를 되게 자주 마신다고 합니다. 술과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다. 이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쓰는 독특한 복장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이름도 다르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 하나 적겠습니다. 히잡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밖에 나갈 때, 집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눈만 드러나고 코부터 입까지 이렇게 마스크처럼 가리는 히잡이라는 것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 사람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밖에 나갈 때는 이런 히잡을 써야 한다. 이게 이슬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옷 문화가 나타나고요.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걸 얼굴을 가리고 다니면 여기 지역은 이슬람교구나, 이렇게 성전의 모습이 돔 지붕이 있고 뾰족뾰족한 첨탑이 있으면 여긴 이슬람교 사원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힌두교 정리해 볼게요. 힌두교는 특징이 신이 아주 많아요. 신이 한 명이죠. 이슬람교, 크리스트교는 거의 한 명인데 여기는 신이 아주 많은 종교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신 종류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원의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래서 사원에 가보면 이렇게 조각 같은데 사람들 얼굴이 막 엄청 많아요. 동물신도 있고 막 이렇게. 자, 요 하나하나가 다 신입니다. 신. 요 사람도 신, 요 사람도 신. 신이 많은 종교다. 두 번째로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듯이 힌두교에서도 금지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고기인데요. 힌두교에서는 소도 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소고기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를 먹지 않습니다. 자, 소 한번 그려볼까요? 소는 이렇게 뾰족뾰족 귀가 있고요. 콧뚜레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뿔이 나 있습니다. 자, 소를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힌두교에서 아주 신성하게 생각하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목욕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강의 이름 겐지스강 적어줄게요. 여기서 목욕도 하고 한다. 성스러운 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여기 겐지스강이에요. 인도를 이렇게 흐르고 가는데 자, 여기서 사람들이 목욕을 한다. 자, 적어주시고요. 자, 지금 종교 세 가지를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중국과 일본의 동양 쪽에 많이 있는 종교 네 번째, 불교의 특징,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정리해 볼게요. 불교는 일단 사찰,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는 사찰이 이제 사원이 되겠죠. 불교의 사원, 절. 그리고 여기는 절 안에 들어가 보면 불상이 있습니다. 부처님 불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탑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스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불교죠.
절에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여기 내부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얼굴이 웃고 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 손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양반 다리로 이렇게 앉아 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부처님 상이 있죠. 절이 있고, 그리고 또 절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돌로 만든 뾰족한 탑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불교의 특징이고, 뭐 덧붙여 그리자면 이렇게 스님들이 머리를 밀고 다니죠. 불교에서는 옷도 이렇게 길쭉한 거 이런 거 있고, 스님들도 이런 자세를 취하곤 합니다. 스님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교에 따라서 문화적인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문화라는 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에 따라, 경제적 수준에 따라, 그리고 자연 환경에 따라 이런 문화가 달라진다는 걸 오늘 수업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